검버섯에 식초를 바르면 떨어진다. 어르신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터넷이나 지인에게서 식초에 밀가루를 섞어 바르면 검버섯이 떨어진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효과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잘못하면 피부에 심각한 화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과 진료실에서는 이 방법을 따라 했다가 피부가 빨갛게 타버린 채 찾아오는 분들을 꽤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왜 식초 같은 민간요법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검버섯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닥터 김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정보는 늦게 알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버섯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생기는 점 같은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의학적으로는 조금 더 정확한 이름이 있습니다. 검버섯의 의학적 명칭은 지루성 각화증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 표면의 각질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서 튀어나오는 양성 피부 병변입니다. 양성이라는 말은 암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용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검버섯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갈색 반점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점과 비슷해서 그냥 점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표면이 거칠어지고 살짝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색깔도 점점 진해집니다. 처음에는 연한 갈색이었다가 점점 진한 갈색, 심지어 검은색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만져보면 주변 피부와 확실히 다른 느낌이 납니다. 마치 조그만 딱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울퉁불퉁한 촉감이 느껴집니다. 크기도 다양합니다. 쌀알만한 작은 크기부터 동전만한 크기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잘 생기는 부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얼굴의 관자 부위, 볼 옆쪽, 목, 그리고 손 등입니다. 왜 이런 부위에 많이 생길까요? 바로 햇빛 때문입니다. 검버섯은 오랜 세월 동안 자외선을 반복적으로 받은 피부에서 잘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 특히 선크림을 잘 바르지 않는 분들에게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검버섯은 단순히 햇빛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으로 피부 노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피부는 보통 20대에는 약 28일 정도의 주기로 새로운 피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피부 턴오버라고 합니다. 오래된 각질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면서 피부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속도는 느려지고 피부 재생도 늦어집니다. 그 결과 각질이 피부 표면에 계속 쌓이게 되고 그 일부가 두꺼워지면서 검버섯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유전입니다. 가족 중에 검버섯이 많은 분이 있다면 자녀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햇빛을 많이 받지 않았는데도 검버섯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검버섯을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없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커지거나 개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초와 밀가루를 섞어 바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버섯을 없애기 위해 식초나 밀가루 같은 민간요법을 시도합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식초를 바르면 검버섯이 말라서 떨어진다.
밀가루와 식초를 섞어 팩처럼 붙이면 검버섯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검증된 치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를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겼을까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초에는 약 3%에서 5% 정도의 아세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은 약한 산성 물질입니다. 산은 피부 표면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래 접촉하면 피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부과에서 사마귀 치료에 특정 산 성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용했던 산은 정확한 농도와 사용 방법이 철저히 관리되는 의료용 성분이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식초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농도도 일정하지 않고 피부 상태에 따라 화학 화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환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70대 남성 한 분이 있었는데 손등에 있는 검버섯을 없애기 위해 인터넷에서 본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셨다고 합니다. 사과 식초에 밀가루를 섞어서 검버섯 위에 붙이고 반창고로 고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따끔거리는 정도였는데 몇 시간 지나자 화끈거리고 통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반창고를 떼어보니 검버섯 주변 피부가 빨갛게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검버섯보다 더 큰 문제인 화학 화상이 생겨 있었고 치료 과정에서 색소 침착이 남아 몇 달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검버섯은 피부 표면에 생기는 병변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버섯만 정확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변 정상 피부까지 함께 손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초나 강한 산 성분을 피부에 오래 접촉시키면 검버섯만 녹는 것이 아니라 주변 피부도 같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화상처럼 붉어지거나 물집이 생기고 심한 경우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검버섯과 비슷하게 보이는 피부 병변 중에는 다른 질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흑색종처럼 위험한 피부암이 초기에는 검버섯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기 전까지는 일반인이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중요한 진단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버섯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사실 검버섯은 피부과에서 치료가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레이저 치료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산화탄소 레이저입니다. 이 레이저는 튀어나온 검버섯 조직을 얇게 깎아내는 방식으로 제거합니다. 시술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작은 검버섯의 경우 몇 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색소 레이저를 사용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특히 아직 평평한 상태의 검버섯은 색소 레이저로 색소를 파괴하여 자연스럽게 딱지가 생기게 하고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피부가 재생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치료 횟수도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검버섯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시술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 관리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보통 시술 부위에는 작은 딱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 딱지는 피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딱지를 억지로 떼어내면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딱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검버섯을 제거했다고 해서 다시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자외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도 햇빛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크림을 꾸준히 바르고 햇빛 노출을 줄이는 습관이 검버섯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버섯은 나이가 들면 무조건 생기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검버섯이 생길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각질이 쌓이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검버섯이 거의 없고 어떤 분은 얼굴과 손등에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자외선 노출입니다.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검버섯이 많이 생기는 부위는 대부분 햇빛에 오래 노출되는 부위입니다. 얼굴, 관자, 볼옆, 목, 손등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들과 실내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을 비교해 보면 검버섯의 개수와 크기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크림 사용 습관입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선크림을 꾸준히 바르는 분들과 전혀 바르지 않는 분들 사이에도 검버섯 발생 차이가 꽤 크게 나타납니다. 자외선은 단순히 피부를 검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피부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멜라닌 색소를 과도하게 생성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검버섯뿐 아니라 기미, 잡티 같은 색소 질환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버섯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점입니다. 예방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선크림을 꾸준히 바르는 것입니다. 햇빛이 강한 여름뿐 아니라 봄, 가을, 겨울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특히 자외선 A는 유리창을 통과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뿐 아니라 낮 시간 활동이 많은 날에는 선크림을 습관처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햇빛이 강한 시간대를 피하는 것입니다.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모자나 양산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때를 세게 밀거나 각질을 강하게 제거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은 오히려 피부 보호막을 약하게 만들고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는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버섯을 집에서 억지로 제거하려는 시도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 민간요법, 인터넷에서 본 자극적인 방법들은 대부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부 손상이나 흉터를 남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검버섯은 피부과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한두 번의 치료로 깔끔하게 제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버섯이 점점 커지거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면 집에서 무리하게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미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선크림입니다. 치료 후에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지 않으면 새로운 검버섯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만큼이나 치료 이후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피부는 평생 함께하는 장기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피부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검버섯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검버섯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들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닥터 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